문재인 대통령 휴가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요. 문 대통령 어떻게 지내나 휴가 어떻게 보내나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그럴까요? 청와대가 사진을 공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요. 땀에 흠뻑 젖은 모습입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이거 봤을 때 무슨 비에 맞으셨나 했는데 등산을 하면서 땀에 푹 젖은 모습이랍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 예. 문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일까요? 등산, 휴가 보내면서 등산 가서도 그냥 시민들과 셀카를 찍었네요. 예, 그렇죠. 아마 본래는 보니까 등산 갈 준비를 한 건 아니고 아하. 갔다가 또 저분이 워낙 등산을 좋아한대. 네. 그래서 온 김에 산에 가자. 왜냐 가면 네. 또 그 등산객들도 있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어울렸는데 네. 저 어울림 이게 아마 이제 문 대통령의 이거 말하자면 트레이드 마크 아니겠습니까? 네. 누가 어울린다. 네. 그런데 그 어울리는 또 이제 준비도 제대로 물론 준비해도 산에 올라가면 땀이 나게 마련이고 네. 흠뻑 젖어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같이 또 등산객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네. 역시 뭐 친근한 네. 이웃 아저씨 같은 네. 그런 대통령이다 이런 또 인상을 그런 네. 이미지를 네. 또 더 한층 아하. 보완한 셈이죠. 예. 저 때가 이제 평창 간 김에 그 근처에는 강원도 오대산을 올랐을 때 모습이라는데 김성환 평론가님께 이제 어차피 저거와 이제 맞물리는 얘기니까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지금이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갈 때냐. 그런데 지금 저 사진까지 공개되니까 더더욱 이런 갑론을박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렇게 굉장히 여유 있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 문 대통령은 휴가 같지 않은 휴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아하.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이제 평창 가고 오대산 올라갔던 건 하루였거든요. 네. 그다음에 바로 진해로 내려가서 해군 기지 내에 있는 휴양시설에서 지금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서 휴식도 취하겠지만 네. 결국 북한에서 비상사태든 아니면 어떤 도발이 있든 간에 네. 그런 것에 대비해서 24시간 대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아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번에 이제 북한이 2차 미사일 발사를 하고 난 다음에 휴가를 떠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여름 휴가지를 다 이미 공개를 한 상황이고요. 네. 휴가지를 공개했다는 얘기는 제가 쉬려고 간 건 아닙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네. 거기에 담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휴가 가서도 비상대기 상태에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국민들의 무엇보다도 휴식권을 네. 상징적인 어떤 대통령의 입장으로서 쉰다고 하는 아.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네. 국민들도 좀 쉬십시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노동 시간이 긴 국가이고 그리고 뭐 연월차 있다 하더라도 네. 연차 휴가도 한 절반밖에 못 쓰는 나라인데 네. 제가 심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쉬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선수범인가요? 네. 네. 그런데 양 변호사님,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곱지 않은, 특히 야당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가 봐요. 그럼 지금 한반도가 지금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휴가를 운운할 때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 이 대통령이 지금 한가롭게 휴가 운운할 때냐? 지금 미국과 일본 정상은 전화 주고받고 지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뭐 코리아 패싱이냐? 한국 지금 뭐 따돌림 당하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바른정당의 정운천 의원도 대통령이 안 보인다. 빨리 휴가에서 복귀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저런 경우에 휴가에 복귀해서 청와대에서 뭐 직무를 보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과거에는 많이 볼 네. 수가 있었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인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일단 문 대통령은 지금 이제 진해에 있는 해군기지 안에서 휴가지를 선택을 해서 그래서 평상시에 안보 상황을 보고를 받고 긴급한 네.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네.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52분 동안이나 통화를 했다라고 하죠. 네, 그 그렇죠. 얘기는 근데 보면 네. 지금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그 한국만으로서 주도권을 쥐고 다 풀어갈 수는 없는 상황으로 지금 네. 발전을 해버린 거잖아요. ICBM까지 거의 확실시 되면서. 네. 그래서 지금 결국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이 이거를 휴가를 가서 안에서 위기 관리를 하면서도 휴가는 휴가대로 계획대로 네. 유지를 하느냐 아하. 아니면 또 그냥 다 접고 또 올라오느냐인데 네.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해서도 야당으로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네. 구조였던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휴가가 앞서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휴가가 참 휴가가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휴가 나온 김에 이 얘기도 해볼게요. 이 교수님 지금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 추미애 대표도 지금 휴가를 갔잖아요. 그런데 휴가 가서도 바쁘신 것 같아요. 입은 바쁘신 것 같아요. 뭐 글도 바쁘시고 손도 바쁘신 것 같고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당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격한
글, 말 이런 걸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당에 대해서 유독 저렇게 아주 좀 말하자면 독한 그런 표현을 쓰는 건 보면 네. 추미애 대표로서는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네. 이 국민의당이 아주 늘 못마땅한 것, 그 목에 가시 같은 그런 네. 존재 같이 보입니다. 네, 그런데 네. 아마 그래서 자꾸 저러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당 대표가 여당 집권당의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계속 저렇게 네. 좀 독한 표현으로 네. 공격을 하는 것은 모양이 별로 안 좋죠. 아. 왜냐하면 은근히 네. 할 수도 있거든. 네. 뒤에 울림이 크도록. 그런데 직설적인 표현으로 자꾸 저렇게 하니까 상대방을 자꾸 이제 말하자면 자극하는 게 되고 네. 그럼 상대방이 나오는 말은 좋은 말이 안 나올 거고 근데 추미애 그 대표에 대해서 이미지를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할 것 아닙니까? 막말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돌아오는 거죠. 아하,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저는 대통령이 사실 이럴 때 저는 휴가 가서 그렇게 하는 걸 저는 좋지 않게 봅니다. 그런데 아, 네. 문제는 네.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집권당 대표도 가고 또 더더구나 제1야당의 대표도 휴가를 즐기면서 네. 뭐 대통령만 자꾸 저렇게 공격하는 것도 보기 좀 뭐한데 네. 요는 모두가 다 같이 네. 정부도 또 정치권도 같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네. 좀 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네. 국민들을 좀 더 안심시킬 수 있지 아하.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네. 아쉬움이 약간 있습니다. 지금 원내 교섭단체 5개 당 지도부 중에서요.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정의당 지도부는 휴가를 갔고요.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휴가를 반납한 채 지금 차후에 당의 이미지 쇄신 그리고 어떤 이 당 내부 정리에 지금 힘을 쏟는 모습인데 김성환 평론가님이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을 겨냥하면서 시를 하나 인용했습니다. 정호승 맞습니다. 시인의 바닥을 뭐죠? 바닥에 대하여. 바닥을 딘다. 예, 네. 바닥에 근데 대하여. 그 무슨 바닥에 대하여. 그런데 저게 함축하는 의미 뭘 국민의당에 얘기하고자 했을까요? 저 시를 통해서. 근데 이게 말이 정확하게 바닥에 대어라고 하는 시 자체가 네. 굉장히 바닥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추상적이고 철학적으로 표현을 해놔서 아하. 사실은 그 시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추미애 대표 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하하. 바닥은 그냥 딛고 일어서는 거라고 뭐 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네. 지금 국민의당이 바닥인 상태다. 아. 이런 것들을 좀 비유해서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아. 뭐 해석에 따라서는 바닥을 딛고 빨리 올라서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글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은 네. 그렇게 용기를 주는 말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아하. 약간 좀 지금 현재 국민의당 상태, 좀 네. 국민의당이 지지율이 거의 바닥인 상태에 대해서 네. 약간 좀 지지율이 50% 넘는 당 대표가 저렇게 표현을 하니까 아.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좀 곱게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네. 이제 그렇게 시를 인용했다고 보이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면 금방이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을 간다는 말이 있어요. 네. 즉 국민의당 입장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가장 큰 창당 이후에 가장 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꾸 상대당에 있는 더군다나 이제 호남이라고 하는 지지층을 공유하고 있는 정당이 집권 여당이 자꾸 비판을 하니까 아. 국민의당 입장에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네. 너무 힘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많이 먹었다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네. 얘기하고 싶은데 추미애 대표가 자꾸 공격하니까 네. 국민의당이 협치의 제일 순위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계속 반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아, 네. 그리고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도 당내 입지를 좀 세우기 위한 점도 있고 아. 우리 보통 뭐 그렇잖아요. 다르면 안 싸우지만 너무 비슷하면 또 막 싸우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오히려 더 다툼이 있는 측면도 있지만 네. 추미애 대표의 너무 위상을 높이려고 하면서 협치를 오히려 좀 망가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과 비판이 네. 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비슷하면 오히려 더 겨냥한다. 지금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겨냥하고 있는데 반면 자유한국당은요 바른정당에 지금 화살을 겨누는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지금 홍준표 대표도 휴가 중인데 휴가 가서도 SNS 정치는 계속하나 봐요. 저런 글을 올려서 나는 독고다이지 독불장군이 아니다. 독고다이 정신으로 강인함 없이 살았다면 검사 때 이미 한국사에서 매장됐을 것이다 하는데 그 다음 말이 뭔가 겨냥을 하고 있어요. 첩이 아무리 본처라고 우겨본들 첩은 첩일 뿐이다. 이거 어디 겨냥한 겁니까 진짜로? 뭐 바른정당이죠. 바른정당.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말은 저도 좀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말씀을 할 때 본인이 네.
뭐 어떻게 보면 뭐 자기가 내가 뭐 그럴듯한 출신이 아니라서 뭐 품위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네. 뭐 소통을 위한 어떤 대중적인 언어 구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서 저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저 비율을 바른정당이 뭐 그전에도 뭐 기생정당이다, 구명정이다, 배신정이다 막 이렇게 많이 비판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거는 이제 우리가 보수의 적통이라는 말씀을 저렇게 네. 하신 거긴 한데 반대로 입장을 바꿔 나서 그럼 국민들을 중에서 아하. 보수 정당을 이렇게 좀 지지하는 국민들 중에서 그럼 뭐 바른 정당을 바라보는 분들은 네. 본체 놔두고 바른 핀다는 얘기인가요? 이상한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네. 편하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지만 지극히 부적절한 얘기고 일단 네. 비유 자체가 천이 첩이니 이런 말 자체가 네.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네. 왜 굳이 저런 식으로까지 공격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서도 또 이게 보수 우파가 어떻게 잘해서 이런 부분을 잘하자 이런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네. 좌파 정권 무너질 것이다. 좀만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시니까 네. 뭐 여기저기 모두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뭐 모두과기를 하시면서도 또 말씀도 좀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예. 그 김성원 평론가님 뭐 네. 그 요거 하나 맞물려서 네. 질문 드려볼게요. 그 홍준표 대표가 또 이제 반론 차원에서 저 글도 올렸는데 한 유력 일간지가 사설을 통해서 홍준표 대표를 이제 비난했잖아요. 지금 그 보이는 리더십에 대해서요. 네. 그럼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아, 그런 부분 중 건가요? 하나인데요. 네.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거칠게 표현하기로 원래 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뭐 나는 독불 장군이 아니라 독구다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거친 표현을 한 것 같지만 실제 맥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게 오히려 저는 더 주목됐는데요. 네. 이게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에서 그렇죠. 김대중 주필이 쓴 칼럼에 네. 반박하는 차원의 성격 뭐 이런 것도 담고 있지만 네. 그동안에 이제 홍준표 대표가 언론 보도에서 본인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을 불편하게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뭐 이런 언론이라고 비난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네. 식의 막말들을 사실 해왔거든요. 아, 네. 근데 김대중 주필이 쓴 칼럼에 대해서는 아주 조목조목 아주 유연하게 네. 반박을 했어요. 이건 아하. 무슨 얘기냐면요. 네. 김대중 주필이 쓰는 칼럼이 그만큼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강한 상대가 뭔가 자신에 대해서 네. 좀 품격을 좀 지키고 제1야당 주자답게 좀 네.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하. 지적하고 비판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난 독구다이 그 독불 장군 같아 보이지만 실제는 독구다이고요. 아. 그리고 나는 그동안의 검사 생활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네.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대답을 해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한 언론이 이 칼럼 그 홍준표 대표의 반박성 글에 대해서 네. 굉장히 민망한 답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자신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렇게 강한 분이 지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유연하고 또 조목조목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요라고 친절하게 답변하면서 네. 본인이 비판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아주 아하. 아프게 비판하고 네. 그리고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첩이라는 식의 막 막말처럼 저런 말들을 하고 네. 이게 뭔가 힘의 관계에서 좀 아하. 묘하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강한 사람한테 더 그거에 대해서 맞설 수 있고 네.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또 자기보다 좀 부족하고 작은 정당에 대해서는 좀 더 관용을 베푸는 모습이 원래 제1야당의 대표로서 보여줘야 할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안 보였다는 점이 제가 볼 때는 네. 훨씬 더 이번 그 홍준표 대표의 어떤 글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문 대통령이 이거를 휴가를 가서 안에서 위기 관리를 하면서도 휴가는 휴가대로 계획대로 네. 유지를 하느냐 아하. 아니면 또 그냥 다 접고 또 올라오느냐인데 네. 어느 쪽으로 선택했어도 야당으로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네. 구조였던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휴가가 앞서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휴가가 참 휴가가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휴가 나온 김에 이 얘기도 해볼게요. 이 교수님 지금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 추미애 대표도 지금 휴가를 갔잖아요. 그런데 휴가 가서도 바쁘신 것 같아요. 입은 바쁘신 것 같아요. 뭐 글도 바쁘신, 손도 바쁘신 것 같고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당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격한 글, 말 이런 걸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당에 대해서 유독 저렇게 아주 좀 말하자면 독한 그런 표현을 쓰는 건 보면 네. 추미애 대표로서는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네. 이 국민의당이 아주 늘 못마땅한 것, 그 목에 가시 같은 그런 네. 존재 같이 보입니다. 네, 그런데 네. 아마 그래서 같이 또 등산객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네. 역시 뭐 친근한 네. 이웃 아저씨 같은 네. 그런 대통령이다 이런 또 인상을 그런 네. 이미지를
네. 더 한층 아하. 보완한 셈이죠. 예. 저 때가 이제 평창 간 김에 그 근처에는 강원도 오대산을 올랐을 때 모습이라는데 김성환 평론가님께 이제 어차피 저거와 이제 맞물리는 얘기니까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지금이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갈 때냐. 그런데 지금 저 사진까지 공개되니까 더더욱 이런 갑론을박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렇게 굉장히 여유 있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 문 대통령은 휴가 같지 않은 휴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아하.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이제 평창 가고 오대산 올라갔던 건 하루였거든요. 네. 그다음에 바로 진해로 내려가서 해군 기지 내에 있는 휴양시설에서 지금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서 휴식도 취하겠지만 네. 결국 북한에서 비상사태든 아니면 어떤 도발이 있든 간에 네. 그런 것에 대비해서 24시간 대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네. 보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 이 대통령이 지금 한가롭게 휴가 운운할 때냐 지금 미국과 일본 정상 전화 주고받고 지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뭐 코리아 패싱이냐 한국 지금 뭐 따돌림 당하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바른정당의 정운천 의원도 대통령이 안 보인다 빨리 휴가에서 복귀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저런 경우에 휴가에 복귀해서 청와대에서 뭐 직무를 보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과거에는 많이 볼 네. 수가 있었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인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일단 문 대통령은 지금 이제 진해에 있는 해군기지 안에서 휴가지를 선택을 해서 거기서 평상시에 안보 상황을 보고를 받고 긴급한 네.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네.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하고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52분 동안이나 통화를 했다라고 하죠. 네, 그 그렇죠. 얘기는 근데 보면 네. 지금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그 한국만으로서 주도권을 주고 다 풀어갈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좀 네. 발전을 해버린 거잖아요. ICBM까지 거의 확실시 되면서. 네. 그래서 지금 결국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휴가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요. 문 대통령 어떻게 지내나 휴가 어떻게 보내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럴까요? 청와대가 사진을 공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요. 땀에 흠뻑 젖은 모습입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이거 봤을 때 무슨 비에 맞으셨나 했는데 등산을 하면서 땀에 푹 젖은 모습이랍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 예. 문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일까요? 등산, 휴가 보내면서 등산 가서도 그냥 시민들과 셀카를 찍었네요. 예, 그렇죠. 아마 본래는 보니까 등산 갈 준비를 한 건 아니고 아하. 갔다가 또 저분이 워낙 등산을 좋아한대. 네. 그래서 온 김에 산에 가자. 왜냐 가면 네. 또 그 등산객들도 있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어울렸는데 네. 저 어울림 이게 아마 이제 문 대통령의 이거 말하자면 트레이드 마크 아니겠습니까? 네. 누가 어울린다. 네. 그런데 그 어울리는 또 이제 준비도 제대로 물론 준비해도 산에 올라가면 땀이 나게 마련이고 네. 흠뻑 젖어 있습니다만. 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아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번에 이제 북한이 2차 미사일 발사를 하고 난 다음에 휴가를 떠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여름 휴가지를 다 이미 공개를 한 상황이고요. 네. 휴가지를 공개했다는 얘기는 제가 쉬려고 간 건 아닙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네. 거기에 담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휴가 가서도 비상대기 상태에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국민들의 무엇보다도 휴식권을 네. 상징적인 어떤 대통령의 입장으로서 쉰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네. 국민들도 좀 쉬십시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노동 시간이 긴 국가이고 그리고 뭐 연월차 있다 하더라도 네. 연차 휴가도 한 절반밖에 못 쓰는 나라인데 네. 제가 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쉬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선수범인가요? 네. 네. 그런데 양 변호사님,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곱지 않은, 특히 야당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가 봐요. 그럼 지금 한반도가 지금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휴가를 운운할 때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요.